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용한 물건 중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몇 개나 있을까요? 아침에 쓴 칫솔도 플라스틱, 가볍고 따뜻해서 자주 걸치는 옷도 따지고 보면 플라스틱,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속에도 물건을 사서 담는 비닐도, 소중한 택배 속 물건을 보호해주는 뾱뾱스도 플라스틱, 요리 보고 조리봐도 플라스틱. 사실 플라스틱은 일상의 편리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값싸고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이 의료 현장에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면서 응급 환자를 살리기도 바쁜 의료인들이 주사기와 링거병, 수술용 장갑, 혈액팩 등을 소독하느라 시간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죠.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 현장에서 플라스틱 덕분에 감염 위험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의 주된 소재도 일종의 플라스틱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장점은 살리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한데요. 이런 이유로 등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존 플라스틱의 과거부터 빠르게 살펴보시죠. Come on, let's go. 놀랍게도 플라스틱은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때는 180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의 아재들 사이에서 당구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당구공의 재료였던 상아를 얻기 위해 수많은 코끼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코끼리의 개체수가 줄어 상아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상아를 대체할 재료에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돌입했죠. 그러다 존 하이앗이 질산 섬유소와 녹나무의 추출물을 반응시키고 특별한 물질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말랑말랑해져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쉽고 낮은 온도에서는 단단해지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의 조상 셀룰로이드입니다. 비록 깨지기 쉬운 단점 탓에 당구공에 쓰이지는 못했지만 피아노, 단추 등 상아를 이용해 만들던 제품에 사용되며 코끼리가 덜 죽는 데 기여했죠. 이후에 개발된 다양한 소재의 플라스틱은 싸고 원하는 질감과 색깔로 가공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가죽, 거북이 등껍질, 나무 등 동식물 소재를 대체하며 동식물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Fantastic Plastic. 플라스틱의 이름은 성형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열 또는 압력에 의해 성형할 수 있는 유기물 기반 고분자 물질 및 그 혼합물이라고 나옵니다. 잠깐, 그런데 유기물? 유기물은 생명체에서 찾아보기 쉬운 물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쯤은 맞습니다. 유기물이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으로 구성된 화합물로 가열하면 산화되어 검게 타는 물질입니다. 이 유기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을 포함하는데요. 옛날에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을 유기물이라 불렀지만 1800년대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벨러가 요소를 무기물로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정의가 바뀌었죠. 중요한 것은 유기물이 바이오스러운 이미지를 가졌어도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이나 칼슘은 무기물이지만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보어의 독이나 독버섯 같은 것은 유기물이지만 약간만으로도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물질이 천연물질인지 화학물질인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화학 합성이나 인공 같은 이미지지만 유기물의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비닐봉지나 음료수병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즉 단량체인 에틸렌은 흔히 식물에게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죠. 사실 단량체 자체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고분자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결합이 너무 안정적인 나머지 썩지 않고 잔류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류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거나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끼리 섞어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성분이 섞여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때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합 반응으로 단단히 결합된 단량체에 비해 단순 첨가제는 사용하는 중에도 녹아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죠. 재활용 마크가 붙어있더라도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꽤나 제한적입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 때 색이 있는 플라스틱이나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등이 섞여 들어가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도 낮아져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수록 재생원료 생산업체가 손해를 보는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재활용 가능한 많은 제품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나쁜 플라스틱 아예 사용하지 말자라고 외치기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죠.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덜 쓰고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일이 필수적이죠. 이러한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드러나 1970년대 미국에서 이미 광분해성 플라스틱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폴리에틸렌에 녹말 같은 성분을 첨가해서 제품이 분해됨과 동시에 플라스틱도 함께 쪼개지는 1세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거쳐 다양한 분해성 플라스틱이 하나둘씩 세상에 등장합니다. 분해성 플라스틱은 광분해성 플라스틱,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생분해성 플라스틱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요. 광분해성과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은 각각 태양광 속 자외선이나 산소에 노출된 조건에서 일반 플라스틱보다 빠르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생물 같은 유기체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천연부산물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언급된 것들 중 생분해성, 광분해성,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나 첨가제를 섞어 잘 쪼개지도록 만든 것에 불과해서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플라스틱 자습들이 꽤나 까다로워가지고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 분해조차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도 존재하는데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생물에서 유래한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기는 하지만 분해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 플라스틱이 일반 컵이라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TOP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오우야,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그리고 분해성 플라스틱도 종류가 가지가지. 오우, 헷갈려. 실제로 시중에서도 이 점을 악용해서 친환경의 컨셉과 이름값만 빌린 친환경 유사체 빌런들이 소비자들을 대략 혼미하게 만든 뒤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아서 눈뜨고 코베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2019년 기준으로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는 약 20가지 이상이 존재하지만 이 중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인데요. 생분괴성 플라스틱의 문제를 보완하여 개발되었지만 내구성이나 강도 이런 게 좀 약해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PLA인데요. 폴리락틱 액시드, 즉 젖산의 중합체로 전분 플라스틱과 함께 카사바, 감자,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에서 원료를 얻지만 전분 자체를 쓰는 전분 플라스틱과는 달리 전분을 발효시켜 얻은 젖산을 이용해 만듭니다. PLA는 독성이 없고 인체에 흡수되어도 그냥 분해되거나 유레아 사이클, 오줌을 통해 배출되는 성질을 가져 수술용으로 녹는 실이나 임시치아 같은 의료용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간단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열과 수분에 약한 단점과 유연성이 낮아 부서지기 쉬운 성질은 많이 보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죠. 이번엔 다른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PBS와 PBAT는 특이하게도 화석연료 기반의 원료를 합성해서 만들지만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화석연료 속 물질 중 부탄디올처럼 자연계에서도 발견되는 물질들을 분해가 잘 일어나도록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PLA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강도가 약하지만 유연하고 열에도 강하고 생분해도 더 잘 됩니다. 최근에는 원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생물 기반으로 얻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까지 줄이려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죠. 이외에도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단가가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다르게 해양 환경에서도 분해가 일어날 정도로 생분해성이 우수해 미래가 주목되는 PHA 같은 소재도 존재합니다. 이런 생분해성 소재들은 장단점이 각각 달라서 기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첨가제나 다른 종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섞어서 튜닝을 좀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해로운 첨가제를 쓰고 친환경이라 포장하면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진짜 나오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만들 때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포켓몬빵 포장지로 쓰이는 플라스틱은 슈퍼 아주머니 몰래 그 안에 스티커 보려면 포장지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분해를 위해 투명한 소재에 다른 소재를 조금만 섞어도 투명도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화학에서는 PLA를 구성하는 젖산과 미생물이 글리세롤을 분해하여 만드는 3HP라는 물질을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아예 결합시켰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상태를 공중합체라고 부르는데 젖산을 중합시켜 PLA를 만들었듯 이 공중합체를 다시 중합시켜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었죠. 그러자 실생활에 사용될 만큼 충분히 튼튼하고 페트병에 쓰이는 페트 소재만큼이나 투명하면서도 기존의 PLA보다 유연성이 훨씬 뛰어나고 생분해성마저 더 우수한 단일 소재 PLAH가 탄생. 독일의 생분해성 소재 국제 인증 기관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는 결과를 확인받았죠. 앞으로 비닐봉지, 뽁뽁이스, 식음료 포장재는 물론 마스크의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역시 LG화학. 이외에도 여러 기업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생산 비용이나 원료 수급, 물성면에서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생분해성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업성 있는 소재들도 하나씩 눈에 띄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이라는 목표에 맞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표기해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듯이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세세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서는 마당에 대충 묻어도 잘 분해되는 것이 있는 반면 높은 온도와 통제된 습도에서만 제대로 분해되는 것이 있고 바다에서 잘 분해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배출하기도 힘들어서 땅에 묻어야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그냥 막 소각되거나 막 바다로 가거나 하는 등 엉뚱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분해는 잘 돼도 재활용은 어렵고 기존의 플라스틱과 섞여서 배출되면 오히려 기존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방금
방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종류별로 분해 조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생산량의 대부분은 특정 조건을 갖춰야 잘 분해되는 소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50도 이상의 고온과 높은 습도 조건에서 퇴비화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자연 조건에서 이런 환경이 거의 없어 따로 전문화된 퇴비 시설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충분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그대로 소각장으로 내보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소각장에서 태우는 열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발생시키는 열도 낮습니다. 이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준비되어도 조건을 갖춘 소각장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 참 아쉽네요. 그래도 여전히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당분간 연평균 약 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기업과 유능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달릴 테니 아마 기술적인 문제들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고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LG화학의 생분해성 소재도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어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검증할 부분이 많지만 원천 특허를 포함한 25건의 특허를 보유한 만큼 미래가 기대됩니다. 역시 LG화학. 코끼리 상하 대신 플라스틱이 개발됐듯 과학은 늘 그래왔듯이 결국 해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재료가 나타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장기적으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우리의 TOP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네요.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제대로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생분해성 플라스틱 LG화학과 함께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긴급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관부 만관부.